이어 다음 순서는 적폐청산이 평하다라는 제목으로 사상계 장욱원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장욱원 대표님께서는 고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으로 희망시민연대 이사장과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시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소교원들 장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도 뵙게 되고 먼저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소리가 역산의 아소달 선생님께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무슨 강연을 할까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고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뭘 또 얘기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적폐라는 데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적폐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사전에 나온 거는 적폐라는 것은 누적된 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박근혜를 폐위 소위 말하면 끌어내서 감옥에 넣으면서 새로운 정부에게 적폐청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적폐청산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적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소위 말하면 역사넷하고 인연은 지금부터 5년 전에 역사넷이 창립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아소달 선생을 만나고 그때 처음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때에 아마 2013년 정도 되는데 제가 여의도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는 9가지 조항을 들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적폐란 얘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내 처음 5년 전 창립할 때도 이 적폐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적폐청산. 이 적폐청산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폐라는 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과 그러면 또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의 생성이라든가 역사 이 적폐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럼 이 적폐라는 게 뿌리가 어디 있느냐 적폐의 근원이 어디 있냐 이걸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폐의 대상과 적폐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했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모두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서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간 시점, 우리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겠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들이 있어서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 또 그 당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섰던 많은 시민들 조금 회의와 가깝증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적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확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연하기보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 좀 드려야겠습니다. 적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라는 것은 그냥 사회에 돌고 있는 부패나 부정을 갖다가 우리 정리해달라,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산해야 될 적폐라는 것은 이 나라에 깔려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법조계, 군, 검, 경, 이 천만에 걸쳐있는 잘못된 사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주범들, 그리고 주범 앞에서 이것을 펴온 마름들, 그리고 여기서 기득을 부리면서 눈치 보면서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 나라 국민 위에 있는 기득층이다라고 누리는 자들, 즉 국민과 갑과 을 관계를 맺어서 갑질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우리가 항상 그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을로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던 국민들, 왜 을로서 피해를 받았느냐? 바로 갑질하는 것들 때문에. 갑질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 적폐라는 원조들이 이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내다보면 이 적폐 뿌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첫째, 적폐의 뿌리는 조금 전에 우리 또 시인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아까 나오셔갖고, 또 일제시대 때 징병감사가 또 많은 희생을 당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민족, 우리 민족의 역사, 또 교육에 대해서 식민사관으로 우리 국민, 우리 자라는 세대를 갖다 왜곡시켜놓은 소위 일제, 친일 적폐가 사실은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그들이 뿌리인 것이고, 이 친일 적폐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은 매국적 적폐와 직업적 적폐가 있습니다. 매국의 적폐는 우리가 1905년부터 시작돼서 또 1910년에는 병탄이라든가 늑약, 이때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미 이들은 고인이 하나 죽었고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이 나라 살아남아서 적폐의 뿌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과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소위 식민지 된 이후에 일제에 소위 충성을 하고 몰입의 노릇을 한 관료를 하면서 국민들을 핍박을 했던 이러한 친일 세력, 직업형 친일 세력이라고 하겠죠. 이런 부류들이 바로 적폐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이들은 숙미로, 즉
미군 군정 하에서 미군이 동북아 전략으로 이 한반도를 갖다 동북아 패권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는, 소모시키는 전쟁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꾸몄을 때 거기에 빌붙어서 미국의 미 군정의 의도대로 이 나라의 민족 반역 세력과 합세해서 이 친일들이 이 나라를 또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자들은 우리 민족 세력을 척결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 나라는 소위 말하는 민족 반역 세력들의 적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 영웅으로 둔갑질하면서 그리고 민족 진영의 세력들을 전부 말살하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그들의 마른들을 키워놓고 그들의 또 동조자를 키워놓고 이들은 서서히 이 나라를 적폐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승만이라는 자가 사익으로서 이제 떠나가면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라는 그 당시에 야쪽에 있었던 당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혼란한 정치 상황에 그들의 기득을 위해서 나름 또 다른 적폐의 형태를 띈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서 정치인들의 40%가 일제시대 때 지주계급에서 많은 수탈을 했던 그런 분들이 한 40%가 정치에 들어와 있었죠. 그들은 이 나라를 갖다가 올바른 나라를 만들지 않고 국민이 깨어나는 게 싫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되는 게 싫고 그들이 적폐 세력으로서 이 나라의 기득을 누리고자 하려면 국민을 갖다가 탄압하고 무식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친일 민족 사관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그 왜곡된 역사가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진행되고 있었죠. 지난번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역사 교과서 누구도 손을 못 댔습니다. 일부 의식이 있는 민족 진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역사 교과서 고치는 그 자체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적폐, 기득을 갖고 있는 이 적폐들의 생존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 그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왜곡된 우리 역사를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척결해야 될 적폐라는 것입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국 적폐가 있죠. 이 매국 적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느 만큼 팔아먹었느냐. 결국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남북 문제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자존심 없는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 적폐 얘기만 하면은 화가 너무 나고 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폐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갖고 정부가 미흡하게 했을 때 안적을 넣는 수밖에 없다. 첫째, 우리 적폐 청산을 하려면 정치를 속도로 해갖고 경제, 법조계,
학계, 문화, 검, 군, 경,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모든 적폐를 정리 청산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쉽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산해야 될 적폐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청산해야 될 적폐는 1만 명 최소, 정리해야 될 적폐는 한 10만 명, 교화해야 할 적폐가 한 100만 명, 최소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적폐의 뿌리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어떤 한 분이 너무 관대하다. 10,000명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10만 명을 청산해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후에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친일 무역자들, 적폐의 뿌리들 이를 청산하려고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그 당시 골라낸 사람 수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우리는 벌을 주지 못했죠. 왜 그랬느냐? 아시다시피 바로 적폐들이 그걸 막았기 그래요. 그 적폐가 누구냐? 첫 번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정을 하면서 미래 한반도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전진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소위 적폐가 아닌 민족 진영의 우리 지도자들, 백범 선생이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제거하려니까 소위 친미, 순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과 사회자들을 이 권력 구조에 포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능이 늘어서 소위 경험이 있는 일제시대 때 소위 총독부에서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 민족을 못살게 입고 수탈에 앞장서서 도와줬던 그러한 민족 반역 친일 분자들을 소위 군정에서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 권력을 준 그 사람들은 이승만 휘하로 들어가서 소위 자기네들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방해했죠. 아시다시피 반민특위가 된 지 1년도 안 돼갖고 민족 반역한 친일 무리들, 적폐 무리들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하고 다 체포했습니다. 요새 말하는 검찰총장, 반민특위에 적폐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반민특위에 검찰총장격 되는 사람 다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용공으로 뭐라 그렇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갖고 간첩이라고 적폐를 청산하게 한 민족 진영의 국회의원 8명인가를 체포를 하고 문을 닫게 만들죠. 이것이 그들이 이 나라에 적폐를 부리는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뭘 했느냐? 소위 이 나라 사회 각계에 심지어는 요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화계까지 또 종교, 학계, 법조계, 군, 검, 경 모든데 소위 적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죠. 그들은 마름들이 돼가지고 적폐 마름들이 돼가지고 자기네 기득을 누리기 위해서 국민과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폐들이 기득을 누리고 국민에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이렇게 인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된 건데, 두 번째, 그런가? 세 번째는, 아, 그렇구나. 자신들의 삶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구나.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사고를 들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잘못된 이 적폐들이 이 나라를 망친 일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식자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기 시작했죠. 그것이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나라가 국내외 굉장히 힘든 혼란스러운 어떤 일들을 겪고 있어요. 해결할 일이 너무 많죠. 국내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엊그저께 3.1절날 제가 탑골공원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우리가 내가 축하해줘야 될까? 축하해야 될까? 솔직히 저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내년이면 3.1절 100주년 되는 해인데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도대체 이 나라 우리 민족끼리도 한쪽에서 성적이 들고 태극기 들고 한쪽에서는 또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 이런 짓거리 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적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거죠. 우리 정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자체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아갖고 최소한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삶에서도 무엇이 적폐고 무엇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무엇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적폐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적폐 원형들 뿌리들은 거의가 지식층입니다. 지식층, 소위 엘리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적폐와 관계돼서 우리 지식층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민족 반역, 민반의 적폐 엘리트, 지식인. 또 하나는 나약한 소위 행동하지 않는 기회주의 지식인. 이 두 부류로 나눠 봅니다. 우리 일반 백성들은, 99%의 백성들은 순박하고 또 순종하고 소위 이런 엘리트들처럼 머리를 갖고 장난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릅니다. 그걸 이용한 것이 소위 민족 반역 세력의 엘리트들이라겠죠. 지금 이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식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자기네들의 소위 말하는 배움, 조그마한 지식 배워서 그거 갖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흘러나갔습니다만.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이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북적이 되겠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국내외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만 국내적으로는 조금 전에 선비절 했듯이 그런 적폐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적폐 중에는 우리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폐들이 뿌려놓은 적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동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적폐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다, 방법이다 하면서 거기에 어울린다는 것이죠. 이들은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가압적으로 이 적폐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수긍하고 따라왔습니다. 깨어나야 되겠죠. 이 일제 친일과 우리나라의 지금 관계에서 적폐들이 이런 적폐의 원흉이 친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적폐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군사 독재입니다. 박정희가 처음으로 5.16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 나라를 유린했을 때 그 자도 일제 치하에서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아주 적극적 친일 직업인이죠. 군인으로서. 이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적폐 세력, 친일의 관료들을 다 끌어모아서 또 다른 형태의 적폐 세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가 소위 말하면 요새 말하는 극우, 우익의 동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거기 가서 강연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 영남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를 불러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죠. 장 선생, 그 정도 갖고 적폐라든가 소위 독재 세력들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 적폐, 그때는 적폐라는 얘기 별로 안 썼어요. 소위 박근혜를 위시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소위 이 적폐 세력들의 분포도와 그들의 숫자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교수님들, 그 당시 영남대학에서 쫓겨난 교수님들에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박근혜 같은 허상, 저는 박근혜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문해충이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단지 아까 말씀드린 적폐의 마름들이 세워놓고선 자기네 기득을 누리려고 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데 기득을 누리려고 하는 그 하나의 허수아비인데 어쨌든 그 허수아비를 위주로 해서 이 적폐가 뿌려놓은 인간관계 수가 친일대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의 적폐가 친일됩니다. 그럼 거기서 붙어먹고 사는 또 다른 기회주의자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무서운 숫자가 대한민국의 적폐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그런 걸 또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어떠한 적폐가 또 우리나라에 생겼냐. 소위 통일을 저해하는 분단 적폐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분단 적폐는 간단해요.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되고
갈라져 있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과 자신들의 지위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기득과 자신들의 이해, 지위, 여기에만 연연해갖고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길 테니까 꼭 분단이 돼서, 그래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걸 다 유지하겠다 하는 소위 분단 적폐. 이 분단 적폐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탄핵으로 박근혜만 몰아냈다고 해석이 된 거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분단 적폐의 원인이 누군지 알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이런 얘기하면 또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촛불 시위로 만들어준 이 정부 내에도 분단을 원하는 적폐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어떻게 들어갔느냐? 현재 이 정부를 끌고 가는 일련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조차도 우리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친일파라든가 군사 독재 세력들, 지금 소위 빨간 옷들 입고 다니는 홍씨라든가 이런 쪽에, 자유당이라든가 이런 쪽 정치권에서 그들은 아예 우리 제쳐놨습니다. 이미 압니다. 이들은 적폐고 적폐 마름이고 적폐 몰입애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싸움해야 되는, 싸움해온 소위 민주 자유진영, 민주화 세력, 왜 이게 결여되어 있을까?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움을 했지만 정치 권력을 앞세우고 정치 권력을 쳐다보다 보니까 소위 민족의식과 역사, 그 다음에 적폐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참 큰일 나구나. 그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 청산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여기서 저는 마무리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이 정부에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4년 후 이 적폐들이 다시 이 나라를 유린하고 견뎌질 겁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가시와 보이는 책상 위에 보이는 권력만 빼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음 먹으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조리 성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죠. 미국과 일본은 전 정부, 우리하고 친구가 아닙니다. 우방이라고 하지만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친구는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적폐무리들이죠. 해방 후 군정 3년, 그리고 해방 전 가스라 대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작전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친하게 지내고 동지로 삼고 그들의 하수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이 적폐, 친일 세력, 군사 독재 잔재들이죠. 이들이 만약에 정치권에서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지죠. 그때 촛불도 없습니다. 촛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면 1965년도에 미시아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미일 군사 협정이라는 걸 협력 지침을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한반도에 유사시 미국 또 일본 국민을 철수시키는 계획이다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일본군이 일본 자에다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끈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이즈미, 그 당시 고이즈미가 쫓아다니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협정들을 만들어 놓고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위대가 이제는 해외로 파병까지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는 한국은 일본과 군사 정보 교환 협정이라는 걸 만들고 그 내적에는 또 엄청난 음모가 또 서려 있습니다. 이런 미시아 계획의 일전에 한반도의 유사시 미국이 우리 군사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 사령관에게 군사 작전권을 위임시켜주면 결국 대한민국 군대는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게 되겠죠. 다행히 이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폐를 청산 안 하고 내겨지려면 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친일에 근거를 한 이 모든 적폐 무리들은 4년 내에 청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청산할 거냐? 현재 이 정부에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공약을 내세우고 청산하자고 들여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연결된 고리가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가서 개혁 또 각 부처에다가 부패한 것을 잡아내고 개혁을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요식행위를 한 모양인데 일개 장관에 가서 수천 명의 직원들하고 부패하고 적폐 세력에 돼 있는 그들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참 힘든 싸움이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정부에게 이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야선화 선생님께서 적폐 청산에 대해서 또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적폐 청산과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 지금 연관관계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쳐놓고 잠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말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시아 계획이라든가 일본 아이들이 어떤 형태로 이 나라를 보고 있다든가 미국이 어떤 형태로 이 나라를 보고 있다든가 그래서 친일의 근거를 한 적폐, 뿌리 그리고 군사 독재와 분단, 적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청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자기는 우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보호하죠. 또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 50년사를 일본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 그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놓고, 일본은 그 후방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데 후방 전쟁기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걔네들의 전략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사시 미국은 일본을 감싸고 일본이 지원하게 돼 있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소름이 끼치는 얘기들입니다만, 사실 우리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 한반도는 이미 미국 군정에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미래의 존재를 갖다 이미 계획을 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일본 열도를 미국하고 소련, 중국 등이 분할 통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일본 열도는 미국의 뒷주머니에다 숨겨놓고 엉뚱한 애매한 우리 한반도 이거를 분할했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전 해방 후에 우리 정치권 또 군정시대 때 우리 정치계에서 혼란스러운 이 48개가 되는 정당이 난립하면서 또 민족반역 친일 세력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과정입니다. 이것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미국의 의도대로 이 나라가 적폐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매천 황현 선생이 쓰신 시인데요. 새와 짐승도 울고 강산도 찡그린데 무궁화 나라는 이미 사라졌구나. 가을 등불 아래 책도 없고 옛일을 돌아보니 문자나 좀 안다는 사람들 인간 되기가 어렵구나.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자들, 지식층, 소위 엘리트란 잘못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지혜 없이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집단 기득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 존재하고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고, 몇 년 전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일본의 사사인가 일본 극우재단의 돈을 갖다가 동북아재단이라든가 연구소를 차리는데, 제가 총장을 그냥 귀싸대기 때리려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 하냐 그랬더니 안 합니다 하더니 결국 연구소를 신촌 노타리 밖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거기에 대학교 교수들이라는 자들이 가서 그 돈을 받았고 대한민국 역사와 동북아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자들이 무엇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폐를 꼭
적대청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걸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장호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우리 고마움의